책다새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안녕하세요. 책다새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의 수학책 도움닫기 코너를 맡은 책다새 운영진 류수경입니다. 저는 서울 원묵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책들이를 구독하시는 청취자분들은 독서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수학과 관련된 책 읽기도 좋아하시나요? 주변을 둘러보면 소설이나 인문학 서적, 실용 서적을 즐겨 읽는 사람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수학 관련 책을 읽는 사람들은 찾기 힘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도 수학 관련 서적을 즐겨 읽는 학생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매일 학원 숙제하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독서까지 수학과 관련된 책으로 읽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생활기록부 독서 상황 기록을 해달라면서 수학 관련 책을 읽고 독서 기록장을 가져오는 학생들이 꽤 있지만 대부분 읽어오는 책이 비슷합니다. 바로 필독도서 목록에 있는 책들이에요. 제목을 보는 순간 스펙 관리를 위한 독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펙 관리를 위해서라도 읽는 게 어디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안 읽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수학책을 읽을까요? 아마 전공이나 직업과 관련이 없는 한 서점에 가서 수학 관련 서적을 읽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학창시절 수학을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책을 읽고 나서 남는 게 다시는 수학 쳐다보지 않게 되는 것이라니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수학은 전문가의 영역이니 평범한 우리는 몰라도 되는 걸까? 수학 관련 책을 읽으면 뭐가 좋을까? 필독도서 목록 없이도 좋은 수학책을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 읽다가 어려운 수학 개념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학책을 앞에 두고 많은 고민과 질문들이 떠올라 선뜻 읽기 어렵다고요? 여러분들의 고민에 도움을 드리고자 수학책 도움닫기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수학 관련 서적들을 한두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개할 책들은 책다새에서 그동안 추천한 것이나 제가 좋아하는 수학책들입니다. 어려울까봐 걱정하며 손이 가지 않았던 수학책이지만 책 소개를 듣고 책을 읽어보신다면 좀 더 편하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두려움을 접고 일단 읽고 나면 수학책에 대한 나머지 고민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예요. 수학교사라는 직업 때문이 아니라 수학을 사랑하고 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일단 맛들이면 소설 읽기만큼 흥미진진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시험 점수와 문제집 풀이에서 벗어나 진짜 수학을 알아보러 간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시작해 봅시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한국의 버트런드 러셀로 불리는 수학자 김용은 선생님의 수학의 원리 철학으로 캐다입니다. 이 책을 첫 책으로 선정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늘 달고 사는 질문, 도대체 수학을 왜 배울까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 한번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도대체 수학을 왜 배울까? 서문을 읽어보면 저자의 대답이 나옵니다. 수학을 왜 배우는가에 대한 정답은 철학의 뿌리에서 핀 꽂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철학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 또 생긴다. 철학이란 정확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곧 창조력이며 그것 없이는 문화도 있을 수 없다. 수학은 철학의 뿌리에서 핀 꽃이라는 말이 참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는 수학자들의 이름을 떠올려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아는 수학자 이름을 말해보라고 하면 이런 이름들을 댑니다. 피타고라스, 아르키메데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탈레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 철학자인데? 네, 맞습니다. 이들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들이자 수학자입니다. 꼭 그리스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수학자와 철학자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카르트나 라이프니츠, 러셀 같은 수학자들이 그렇죠.
이들이 천재라서 투잡을 띈 건 아닙니다. 저자의 말대로 수학이 철학을 바탕으로 발전한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철학의 흐름을 보여주고 이 속에서 나온 여러 사상들이 어떻게 수학을 성장시켰는지를 보여줍니다. 작도와 동치율에 대해 이야기한 탈레스, 수의 원리를 만든 자연 철학자들, 황금비와 무리수를 발견한 피타고라스, 기하학을 집대성한 유클리드, 대수학과 해석기하학을 탄생시킨 데카르트 등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운 수학의 뿌리가 어디인지 찾아보는 것이죠. 수학도 머리 아픈데 철학까지 이야기한다니 읽기도 전에 머리가 아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자도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소설 형식으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중학교 2학년 학생 도나입니다. 여느 학생들처럼 학원 열심히 다니면서 수학 공부를 징하게 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학생입니다. 방학을 맞아 수학 박사님 댁에 찾아간 도나는 메소피아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박사님과 함께 가상현실로 여행을 떠납니다. 바로 철학자들을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그 철학자가 살았던 시대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3D 영상으로 재현한 가상현실로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은 라이프니츠, 내일은 탈레스 이런 식으로 가상현실 속 철학자를 찾아가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수학의 뿌리를 찾아가고 철학의 중요성을 알아갑니다. 아주 단순하고 흔한 구성의 소설이지만 철학자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여주는 장면을 통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철학 사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인공 도나와 철학자, 또 도나와 수학 박사님의 질문과 대답으로 이야기를 끌어가기 때문에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 속에서 도나가 철학과 수학의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공부임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보다 보면 어느덧 도나와 동화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순하고 흔한 구성이 독자를 흡입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저자가 풀어놓는 풍부한 지식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 동서양 철학의 비교, 또 철학적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끌어오는 다양한 예시 등은 이 책의 풍성함을 더합니다. 심지어 도나가 하나의 여행을 시작하거나 끝낼 때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온다는 문구가 중간중간 나오는데요. 이런 식입니다. 베르디의 개선 행진곡이 흘러나왔다. 이 음악이 또 어떤 여행으로 인도할까? 나는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역시나 단순한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도 모르게 검색해서 틀어놓고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독자들의 다양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책 소개를 했으니 한 챕터 정도 자세히 읽어볼까요? 8장 수학은 논리를 통해 증명으로 이해하는 학문이야 입니다. 수학에서 기하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기하학은 공간에 있는 도형이나 대상들의 치수, 모양, 상대적 위치 등을 연구하는 수학의 한 분야입니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는 작도, 삼각형의 합동, 닮음,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의 성질 이런 것들이 기하학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하학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 것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각도나 길이, 높이, 넓이 같은 것을 구하는 활동을 통해 실용적인 부분을 익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이제 컴퓨터가 다 해주는 거 아닌가요? 얼마 전에 스마트폰 어플 중에 스마트 매저라는 어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가 없이도 그 어플을 실행하고 카메라를 갖다 대면 사물의 길이나 높이를 그 어플이 다 재어주더라고요. 그럼 넓이나 각도 구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일일 겁니다. 아마 제가 몰라서 그렇지 이미 개발된 어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기하학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책에서 기하학의 핵심은 증명이라고 말합니다. 네, 다들 증명이라고 하면 막 치를 떠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자, 증명은 간단히 말하면 왜 그런가에 대한 인정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이런 명제가 왜 옳은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모든 대상을 논리를 통해 증명으로 이해합니다. 결국 기하학은 도형을 통해서 사고 훈련을 하는 학문입니다. 논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현대 모든 과학적 산물은 인간의 논리적 사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과학뿐만 아니죠. 우리는 살면서 꼭 토론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논리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자꾸 증명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나 각도를 구하는 문제풀이보다 왜 그런가에 대한 논리적인 이유를 생각하고 다른 친구들과 토론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이 사실 진짜 수학 공부라는 것을 이 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책을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수학 개념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일 텐데요. 중학교 3학년 수준이면 거의 다 이해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물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배운 지 오래되어서 까먹었을 수도 있고, 원래 배울 때부터 이해가 가지 않았던 개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개념을 익히는 것보다 그 개념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 고민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에서 쉽지 않은 부분은 철학적인 부분입니다. 방대한 철학의 역사를 한 권의 책에서 상세히 표현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 책은 꼭꼭 씹어가며 읽기를 권합니다. 내가 도나라고 생각하고 철학자들과 직접 대화한다고 생각하면서 읽다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때그때 떠오르는 질문들을 메모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혹시 꼭꼭 씹어 읽기가 어려운 분들은 빠르게 한번 읽고 다시 한번 더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이 책을 3번 읽었는데요. 읽을 때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뒤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꼭꼭 씹어 읽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책 속에 나오는 클래식을 틀어놓고 읽는 것도 재밌습니다. 제목이 생소해서 그렇지 찾아보면 다 어디서 들었던 음악들이라 어렵지 않고 소설의 내용에 감정이입하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아, 철학적인 얘기가 많으니까 누군가와 같이 읽고 토론해보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그런 친구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면 저희 채널에 댓글을 달아서 서로 소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책 수학의 원리, 철학으로 캐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수학 독서의 세계로 한번 뛰어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이 코너가 여러분들에게 도움닫기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라며 첫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